예, 충남 보령 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법제처 차장님, 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심사는 하셨습니까?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한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네. 법제처의 주요 업무 중에 정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이르는 국가법령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는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검찰 기능이 기형적으로 형해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앞으로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기형적으로 형해화된 검찰의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차별을 없애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국민들의 다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또는 어떤 법 규정을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신중한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의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다른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아까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별,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대의에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대단히 심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다수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논의하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포괄적인 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돼 제가 법률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권이라든가 이렇게 권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법사위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법처럼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법무부도 그렇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양 위원님들을 철저히 보조하겠습니다. 예, 저는 검찰 제도개혁의 핵심은 정치 권력이 개개 사건이나 수사에 개입하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에 있는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주고 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드러내서 경찰에게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36페이지에 검찰 예산 독립 편성 추진은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또 검찰이 직접 국회를 상대하다 보면 그것이 또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검찰의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독립성을 더 확보해 나가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제도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자, 정책적인 앞으로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준비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우면서 저 녀석이 어디 저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 피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서 마약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렵고 아픈 부분인데요. 검찰이 과거에 저희는 시간을 주신다면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할 부분, 물론 어려운 시절 독재 시절을 겪었지만 총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길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단속, 그리고 선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버스러운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그러니까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늘리지는 않죠.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풍선처럼 넓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약이 퍼지고 있고, 그 부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설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게 국민들이 해놓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큰 트레이드 마크고 자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최근 몇 년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싶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쪽박을 깨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져가지고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 무시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장관님, 아까 우리 권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0%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 추진에 있어서 그런 점이 고려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정보관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법무부에 위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고 위법이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지에 대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왜 법무부에 인사 업무가 없는데 거기에다 위탁했냐라고 하는 건데, 아니 법무부의 다른 부처의 업무를,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다른 데에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명백한 것을 왜 법무부에 인사 업무가 없는데 왜 법무부에 위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인사 업무 중에서 검증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무부에 그것을 위임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왜 이제 문제라고 제기하는 건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던 업무를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면서 그것을 정상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